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수다.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2020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갔고 시즌을 개막한 지도 9주차를 지나보냈습니다. 9주차 한화 이글스는 기아와 두산을 만나는 원정 6연전을 치르는 일정이었고 6경기 중 1경기는 비로 인해 취소가 되어 총 5경기를 치루었습니다. 이번 주 5경기에서 한화 이글스는 총 1경기를 이기고 4경기를 패했는데요. 문제는 패배한 경기가 모두 투수진의 난타와 타자들의 엇박으로 패배한 경기가 전부였습니다. 수요일 경기는 팀의 마무리 부재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경기였습니다. 현재 정우람의 부상으로 집단 마무리 체제를 선언한 한화 이글스인데 수요일 경기에서는 8회에 올라와서 꾸역꾸역 위기를 막은 김진영을 다시 9회에 올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정우람의 부상 후 마무리 1순위로 언급되던 게 박상원이지만 최은호 감독 대행은 박상원이 아닌 김진영을 마무리로 낙점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장타 허용률이 높은 박상원이기에 마무리를 맡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진영이 현재 볼넷과 삼진의 비율이 12대 28로 시즌 종료 후 33볼넷 76삼진을 기록할 추세이며 박상원은 12대 17로 시즌 종료 후 33볼넷 46삼진 추세입니다. 최은호 감독 대행은 아무래도 마무리에게 중요한 건 삼진율이라고 보고 김진영을 먼저 임시 마무리로 낙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간과한 것은 김진영이 불펜으로서 시즌을 치르는 첫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노하우라는 것이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팀의 마무리를 맡은 김진영인데다가 3아웃 세이브도 아니고 4아웃 세이브를 맡겼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이 많은 마무리들도 버거워하는 4아웃 세이브를 마무리 경험도 없는 선수에게 맡겼다는 건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차라리 8회 아웃을 겨우겨우 잡은 김진영 대신 박상원을 9회에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괜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일 경기가 이렇게 석패로 끝나다 보니 목요일에 등판한 서폴드도 부담을 가지고 던졌고 초반 기회를 무산시킨 한화 타자들 덕분에 지친 건지 5회에 3점, 6회에 2점을 주며 총 6실점으로 패전의 멍해를 지게 됩니다. 초반 호투를 하면서 버티던 서폴드는 타자들의 계속되는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타격으로 인해 멘붕이 왔는지 갑자기 5회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즌을 치르다 보면 두세 경기에 한 번쯤은 타자 덕에 이기는 경기도 있어야 하는데 서폴드는 이상하리만큼 두세 경기마다 타자들이 터져주지 못해 지는 경기가 생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수요일과 목요일 경기를 아쉽게 패배한 한화 이글스는 서울로 와서 두산과 상대하는데 이상하리만큼 두산이 이번 시즌 한화만 만나면 맥을 못 추는 모양이어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봤습니다. 금요일 경기에서 7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은 한화의 투수들은 8회 황영국의 1실점으로 동점을 허용하고 9회 말 등판한 김진영이 박세혁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며 또다시 패배하는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9회 말 김진영이 등판할 때 설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2일 전에 9회에 나와서 팀이 패배하는데 빌미를 준 선수라고 생각되어서입니다. 그러나 김진영은 나오자마자 박세혁에게 솔로 홈런을 맞으며 패전의 멍해를 쓰게 됩니다. 최원호 감독 대행 입장에서는 9회를 잘 처리하고 자신감이나 경험이 업되는 걸 생각했을 테지만 결국 패전의 멍에만 쓰게 된 김진영이었습니다. 토요일 경기는 오랜만에 제 몫을 한 최진행과 타자들의 활약으로 5이닝 2실점으로 제 몫을 한 김민우에게 드디어 첫 승을 선물하였습니다. 전날 4번 타자로 나와서 4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던 최진행은 이날 3번 지명타자로 출전하여 5타수 3안타 2타점으로 김민우의 첫 승에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9회 말 수비에서 1루수 강경학은 페르난데스의 타구를 노바운드 처리한 줄 알고 있다가 주자를 살려줬고 이 주자는 실점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사실 원바운드 포구인데 강경학은 노바운드로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에 끝까지 베이스 터치를 하던지 아니면 1루로 커버 들어가는 선수에게 포스아웃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의 차이는 경기 막판의 집중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 경기는 4타수 3안타를 기록한 노태영과 2타점을 기록한 정진호의 활약으로 6회 초까지 4대2로 앞서고 있었지만 6회 말 갑자기 흔들리는 체드벨의 투구로 역전을 당하고 이후 7회에 추가로 2실점을 하며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건 노태영의 3안타가 모두 잘 맞은 타구였고 배트 컨트롤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정은원도 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루수 대항마로 노태영이 나타난다는 건 정은원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뎁스의 강화로 이어질 부분이어서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3루수로서의 모습도 2군에 내려간 노시환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모습도 아니었으니까요. 이 5경기 모두 4, 5회까지는 접전
혹은 앞서는 상황에서 추가점을 못 내거나 추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이후 선발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후 등판한 불펜이 와르르 무너지며 다멸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팀이 정상적인 팀은 아니다 라는 확신이 자꾸 서게 됩니다. 또한 지난주 좋은 타격감을 보였던 김태균과 최재훈의 타격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경기 중 김태균의 무안타 경기가 3경기, 최재훈의 무안타 경기가 2경기로 팀에서 가장 타격감이 좋다던 타자들이 타격감이 떨어져 버리며 팀이 또다시 연패에 빠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노장인 김태균이 부진하다고 팀의 타선이 무너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선수를 밀어내지 못하는 어린 선수들 역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5경기 동안 정진호의 타격감이 올라와서 무려 5할 7푼 1리를 기록하며 팀 타격을 이끌었고 이용규가 도루를 3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팀의 마무리 정우람이 빠르면 금주 내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사가 있었고 드디어 하주석이 2군에서 실전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이 돌아온다고 엄청난 퍼포먼스로 팀이 180도 확 바뀌는 모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정감이라는 선물을 팬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오는 10주차에는 대전에서 주중에 롯데, 주말에 SK와 만나게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미끄러지게 되면 탈꼴찌는 정말 기약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SK와 3게임 차이로 12위인데 이번 주말 SK에게도 루징 혹은 스윕을 당한다면 적어도 5게임 차, 많으면 6게임 차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달성 예상되는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현재 147홈런을 기록 중인 최진행이 3개의 홈런만 더 치면 통산 50번째로 150 홈런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991안타를 기록 중인 송광민은 9개의 안타를 더 치면 통산 99호 1000안타를 기록하게 되며 3타점을 추가하게 된다면 역대 98번째 500타점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산 396 2루타를 기록 중인 김태균이 이번 주에 4개의 2루타를 추가하게 된다면 역대 4번째로 통산 402루타를 달성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팬 입장에서는 신이 나지 않는 요즘 하나야구인데 이런 기록이라도 달성해서 팬들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이 기록들이 10주차 이내로 달성이 된다면 팀 승리도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9주차 리뷰와 10주차 프리뷰를 마쳤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팀을 응원하느라 고생하시는 팬 여러분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9주차의 잘한 점과 못한 점, 그리고 10주차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끝!